선포됐다는 얘기 할 텐데요. 강 교수님, 예. 이거 심각한데요. 그렇잖아도 지금 김정은이가 27일째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서 북한에 무슨 일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소식이 들어오는 지금 시기였는데 계엄령이 평양에 선포됐다. 외부인 출입이 완전 봉쇄됐다. 이거 네.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또 그리고 북한에서는 계엄령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계엄령과 같은 것이 특별경비주간이나 특별경비월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비주간. 네, 경비주간. 이것이 계엄령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로 말하면 계엄령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평양시라든가 그때 한번 그 준전지 사태라든가 계엄령 이런 특별경비주간을 선포하게 되면 평양시에 장갑차가 동원이 되고 당중앙위원회라든가 기본 내각 청사라 여기 장갑차가 배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구물망 치고. 그때는 이제 93년도 1차 핵위가 일어났을 때 페리 국방장관이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평양을 봉쇄한 적이 있었고요. 아마 그 이후에 가장 심각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평양시라는 걸 2중, 3중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제일 외곽은 도보이부나 평안남도 보이부에서 둘러싸고 있는 처소가 있고 그리고 평양시에 들어오는 그 입구마다 다리마다 그 도로마다는 모든 국가안전보위부 경비처소하고 허위청구 간의 경비사령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비사령부는 북한의 무력이 들어오는 걸 군인들이 이동하는 걸 막는 것이 이 경비사령부가 맡고 있고 일반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은 국가안전보위부가 맡고 있는데 이게 총동원되고 여기에는 이미 무장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평양에 탱크가 다시 말해서 출동했다. 평양 시내에 탱크가 왔다 갔다 한다. 경비를 맡고 있다. 지금 아직까지는 장갑차까지 들어오지 않았을까. 만약시 경우 이제 그런 초비상사태가 된다면 뭐 김정일이가 이제 유고 상태가 됐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아마 비상계엄령 내리고 특별경비주간이 되는데 아마 지금 북한에서 이런 사태가 되고 평양을 봉쇄했다면 최고 지도자가 부재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지금 강 교수님 말 맞다나 인민무력부와 평양방위사령부에 근무했던 심주일 중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중령이죠. 우리 군의 이제 중령보다 조금 높다고 합니다. 그 심주일 중자의 말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면은요. 평양의 이번 봉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계엄령은 최고사령관의 업무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 최고사령관은 김정은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북한의 최고 지도자이고 최고사령관에서 군 통수권자가 지금 김정은입니다. 그것도 몇 살 안 되는 이제 30살 조금 넘은 사람이 최고 통수권자인데 최고 통수권자가 지금 부재 중입니다. 지금 없어요. 어디 갔는지 지금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계엄령이죠. 27일 동안 나타나지 않는데 그냥 김정일이처럼 뭐 별장 파티 가서 술 마시고 있는 게 아니고 기쁨조하고 같이 그게 아니고 지금 몸에 이상 사태라든가 아니면 구테타 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테타는 아니지만은 몸에 심각한 이상이 있어서 지금 치료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뭐 조그만 발목 부상일까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거 가지고 계엄령 떨어질까요? 안 하죠. 근데 그러면 몸에 심각한 병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는 특별경비주간을 이제 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별경비주간에 이 다음번 한 며칠 있으면 10월 10일입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10월 10일이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인데 이때 안 나오면 이제 이 사고가 난 거죠, 확실히. 이런 것 때문에 특별경비주간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59주년이기 때문에 북한에는 꽃꽂은 해가 아니면 크게 세질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에 특별경비주간을 내린 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 심주일 중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고 지도자의 부재이고 최고 사령관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가 없어졌으니까 이 어떤 일이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평양시를 철저히 봉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하고 관련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지금 김정남이가 보도해 보셨죠? 김정남이가 파리에 웬 여인하고 나타나가지고 아주 환하게 웃고 다녀요. 지금 그 전에는 김정남이가 김정은이 집권한 다음에 숨어 지냈거든요.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형당할까봐, 암살당할까봐. 근데 지금 대놓고 나온 거는 김정은의 어떤 무슨 사태, 다시 말해서 지금 27일째 안 보이는 거하고 모종의 어떤 관련설이 있지 않나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보통 발이나 아파가지고 지금 치료나 받고 있다면 이렇게 김정남이가 기분이 좋아서 달개치진 않은데 왜냐하면 장성택이가 김정남이를 보호하고 있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장성택이 고위층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김정남이를 부탁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고요. 또 김정남이한테 자기가 처형되기 전에
부부장을 보내가지고 당 부부장, 예. 행정 부부장을 보내가지고 돈을 전달하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는 거 보면 김정남이를 장성태가 보호하고 있다는 게 맞는데 그런 장성태가 처형되니까 상당히 위축돼가지고 말도 조심했습니다. 한때는 김한설이가 독재자, 김정은이를 독재자라고 욕한 적도 전혀 있는데 발견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당히 위축돼가지고 예.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고 인터뷰를 하려고 해도 만나지도 않고 네. 피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대놓고 한개 치고 다녀요? 나를 보면 뭐 내가 내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더 이런 말까지 아주 여유 던졌다는 거 있게 아니에요? 여유 있게. 일부러 기자들에게. 그렇죠. 근데 네. 김정남이가 저렇게 5일 동안 호텔에 머무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은 김정은한테 몸에 무슨 심각한 신병 이상설이 있다는 겁니다. 구테타가 아니지만 아니더라도. 병에 걸려도 큰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종의 중국과의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에 중국이 그 전서부터 바란 건 그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국과 협의해서 북한의 정권을 레짐 체인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레짐 체인지 시키는 데는 합의하겠다. 미국한테 오로지 합의하는 건 그거였거든요. 네. 미국은 핵 포기를 북한에 시키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 친중 정권이 들어가는 레짐 체인지, 다시 말해서 정권 교체는 용인하겠다. 그 외의 건 용인 안 하겠다 그랬는데 레짐 체인지를 시키면 김정남이 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김정남이를 보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시점에 김정남이가 숨어 지냈는데 김정은이가 27일째 없어져 가지고 계엄령이 발생하니까 파리에서 언론 앞에 대놓고 환하게 나타난 거. 이게 뭔가 수상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뭐 김정남이를 대타로 세울지 누구로 대타로 그건 세울지 그건 아직 모르지만요. 알 수 없지만은 네. 김정남이가 저렇게 프랑스를 가고 세계를 자유롭게 나다닌다는 건 네. 북한 여권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네. 중국 여권도 아니고 저는 홍콩이나 마카오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건 네.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면 중국이 승인 안 해주면 북한에서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가 없거든요. 예. 마카오나 홍콩이 다 바로 중국 땅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지 사실 제가 그걸 한번 추적해 봐야 된다고 항상 제가 예. 이야기했는데 아마 북한 여권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러면 홍콩이나 마카오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중국 정부가 확실하게 보호하고 있고 아직도 중국 정부에서 자금을 대준다는 걸 의미하죠. 예, 지금 NK 지식연대가 보도한 걸 그대로 인용을 하면요. 김정은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게 김정은이 8월부터 의식을 잃고 예. 마비 증세에 있다. 그래서 지금 봉화진료소에 치료를 받고 있다. 8월부터 의식을 잃고 마비 상태에 있다. 8일일 겁니다. 9월 8일. 9월 8일입니까? 예. 왜냐하면 9월 3일 날 모란봉 악단 와서 공연을 예. 관람했거든요. 그러니까 9월 그렇죠. 8일 날. 예. 이런 보도를 하고 지금 이 김정은의 그 치료의 총괄은 동생인 김여정이가 지금 총괄을 맡고 있다. 예. 치료 총괄을. 그러니까 가능한 그러면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사태라는 예, 거죠, 맞습니다. 이게. 예, 그 NK지식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이 예.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니고 그 네. 사람들 다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통신원을 가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정보가 맞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왜 김정은이 경호원이요. 예. 저 새벽에 군인들에게 뭐 평양 골목길에서 네. 피살당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7월 달에도 한번 김정은 허위 총국에 대한 자동차 저격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갑산여단이라고 하는 특수부대 훈련장에서 세우지 않으니까 네. 허위사령부 찬 줄 알면서 사격을 해가지고.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아마 7월일 겁니다. 7월 7월 달에 족지암에 탔던 사람이 하나 맞아서 사고 난 적이 있어 있었죠, 김정은이가 그건. 우리 허위사령부 총을 쏘는 것은 나에 대한 총을 쏘는 거랑 똑같다 이런 이야기가 예, 있었다고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건 이번 건 그게 아니고 다른 9월 거죠? 7일 날이 추석일 겁니다. 9월 7일 날 추석세로 평양에 외출을 나왔던 허위사령부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평양에 근무하는 허위사령부 군인들하고 지방에 있는 별장을 지키는 허위사령부 군인들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네. 평양시에 있는 부대가 더 핵심 부대 아닐 겁니까? 네. 이 평양시에 있는 부대는 여기에 완장이 달라. 여기에 마크를 차고 있습니다. 백두산하고 당마크가 있는 허위사령부 예. 그 친위대라고 하는 김정은이를 경호하는 사람들은 마크를 달고 있는데 네. 이거 마크를 보고도 주겠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평양시 치안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김정은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27일째 나타나지 않고 평양은 지금 계엄령이 떨어진 상태다. 그리고 중국 등 외신에서는
뭐 의식을 잃고 마비 증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상황이 그 전에 우리가 막연히 뭐 다리 쩔뚝거린다, 뭐 아프다 이런 예측 같은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지금 다른 게 또 북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전에 자기 최고 지도자가 몸이 불편하다는 말 안 했거든요. 네.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나운서가 지금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김정은의 현지지도 다큐멘터리를 계속해서 매일과 같이 2편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매일과 같이 조선중앙TV로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부재설이 계속 나돌고 있고 하니까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불식시키려면 김정은이가 그냥 걸어 나오면 다 간단한데 계속 TV로 방영하고 있다는 것은 뭐인가 문제가 심각하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평양에 이제 계엄령이 이제 발령이 되면 평양 주민들이 그래도 시골 주민들보다는 약간 그래도 정치적 감각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야 이거 지금 상황이 수상하다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끼고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동요가 있을까봐 지금 김정은에 대한 동요를 일으키지 말라고 자 살아있고 오늘 친서받는 거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사포됐다는 얘기 할 텐데요. 강 교수님, 이거 심각한데요. 그렇잖아도 지금 김정은이가 27일째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서 북한에 무슨 일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소식이 들어오는 지금 시기였는데 계엄령이 평양에 선포됐다. 외부 출입이 완전 봉쇄됐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또 그리고 북한에서는 계엄령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계엄령과 같은 것이 특별경비주간이나 특별경비월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금 강 교수님 말 맞다나 인민무력부와 평양방위사령부에 근무했던 심주일 중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중령이죠. 우리 군의 이제 중령보다 조금 높다고 합니다. 그 심주일 중자의 말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면은요. 평양의 이번 봉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계엄령은 최고사령관의 업무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 최고사령관은 김정은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정은 이야기하는 거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북한의 최고 지도자이고 최고사령관에서 군 통수권자가 지금 김정은입니다. 그것도 몇 살 안 된 경비주관. 경비주관. 이것이 계엄령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로 말하면 계엄령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평양시라든가 그때 한번 그 준전지 상태라든가 계엄령 이런 특별경비지관을 선포하게 되면 평양시 장갑차가 동원이 되고 당중앙위원회라든가 기본 내각청사라 여기 장갑차가 배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군을 망치고. 그때는 이제 93년도 1차 핵위가 일어났을 때 페리 국방장관이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평양을 봉쇄한 적이 있었고요. 아마 그 이후에 가장 심각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평양시라는 걸 2중, 3중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제일 외곽은 도보이부나 평안남도 보이부에서 둘러싸고 있는 초소가 있고 그리고 평양시에 들어오는 그 입구마다 다리마다 그 도로마다는 모든 국가안전보위부, 경비초소하고 허위청구 안에 경비사령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비사령부는 북한의 무력이 들어오는 걸, 군인들이 이동하는 걸 막는 것이 이 경비사령부가 맡고 있고 일반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은 국가안전보위부가 맡고 있는데 이게 총동원되고 여기에는 이미 무장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양에 탱크가 다시 말해서 출동했다. 평양 시내에 탱크가 왔다 갔다 한다. 경비를 맡고 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장갑차까지 들어오지 않았을까. 만약시 경우 이제 그런 초비상 사태가 된다면 뭐 김정일이가 이제 유고 상태가 됐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아마 비상계엄령 내리고 특별경비주관이 되는데 아마 지금 북한에서 이런 사태가 되고 평양을 봉쇄했다면 최고 지도자가 부재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